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2월 25일과 그리고 12월 31일을 제외한다면 올해 투자할 수 있는 거래일 수가 단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산타랠리 여전히 찾아오지 않고 있어서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2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가장 강했던 테마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이죠. 관련된 종목 손실 중이시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루닛을 필두로 의료 AI 관련주들도 일제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선호 대표 그리고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감해서 시장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수급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8,177억 원 팔아치웠고요. 코스닥에서는 876억 원 매도했습니다. 현선물 동반해서는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팔아도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외국인 환율 때문인 걸까요, 단순히? 일단 환율의 영향도 크고 아무래도 그 전일 FOMC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내년에 이제 2회로 줄인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게 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시간으로 나스닥 선물 그리고 S&P 500 선물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환율이 뭐 1,55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 가상화폐 그 외국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이제 그 필요한 통화가 테더라고 있습니다. 이 1테더가 1달러로 동일하게 이제 교환이 되는 통화인데 이걸 환율 적용했을 때 지금 1테더당 국내 원화로 가치를 환산해 보면 1,500원, 1,498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환율은 1,4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0원 정도,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지금 환율을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방어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환율은 1,500원 이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더가 1,523원까지도 치솟았다가 지금 1,498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도 이 고환율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시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1,550원까지 환율 열어놔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저점을 오늘 깨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요.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전저점이 2,360포인트였고 코스닥 전저점은 627포인트였는데 만약에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간다면 이 전저점도 깨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상의 뭐 전저점은 이미 거의 깨트린 상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전저점이 깨트린 상태다 보는 게 좋고 지금이 사실 전저점을 깨트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충분히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시장에서 전저점이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이렇게 깨트리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세보다 사실은 우리 국내 개인들의 이 투매 심리가 가장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시장가로 막 던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호가라는 걸 보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호가라는 걸 본다는 게 내가 이거를 지금 팔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던지는데 이런 어쨌든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군들이라든지 우량주군들 이런 종목들을 내던지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낙폭이 좀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이 던진다 생각하고 뭐 하고 있느냐? 그냥 일방적인 시장가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일 큰 거는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사실 요즘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내가 해외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보가 된다. 뭐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보다. 얘기가 나올 만큼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이제 이탈 자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자금보다도 이 지금 전저점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는 개인들의 이 시장가 물량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개인들의 시장가 매도 물량은 사실 환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 변수가 너무 많죠.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다 안정적으로 해소가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전저점을 깨트릴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추가적인 하락에도 약간은 대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쪽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국회 상황도 굉장히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와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놓고 협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리스크도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 디오레스님께서 오늘 미국 시장 내마녀의 날인데 걱정이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권영훈 대표님께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셧다운 리스크에 뭐 매파적인 FMC 리스크 그리고 내마녀의 날까지 합쳐진다면 뭐 오늘 미국 시장 개장하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놔야 되는 걸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오늘에 있을 그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쨌건 하방을 좀 이끌어내는 것은 그 FOMC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그 셧다운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포지션, 그런 스탠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미국의 경제가 워낙 굳건하고 또 이제 최근에 그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그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이렇게 조정세가 좀 나오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와도 브로드컴이 또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옥석 가리기가 시장에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수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FMC 회의 결과에서 PC 예상치가 3.4%에서 PC 예상치가 좀 상향 조정됐는데 대표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PC 물가 지수가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또 엄청난 충격이 있겠죠. 권영훈 대표님. 네. PC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온다면 이제 조금 금리를 이제 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보수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예상치는 예상치일 뿐이고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그 경기가 좋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PC 물가지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특히나 오늘 좀 3%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SK하이닉스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오후에는 뭐 브로드컴의 HBM을 납품한다라는 그런 관련된 기사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조금 4억 5,800만 달러가 확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6,600억 원의 보조금이 확정됐고요. 앞서서 지난 8월에 예비 거래각서 체결을 통해서 약속받은 금액보다 800만 달러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이런 보조금도 확정이 됐고, 뭐 브로드컴에 납품도 한다 이런 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SK하이닉스 주가 부진했을까요? 일단 사실상 뭐 이게 만약에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굉장한 장대 양봉을 뽑아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뭐 미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봤을 때 엄청난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든 단기적으로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찍어도 굉장히 하방으로서 압력이 크게 가해지는 게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 보조금 지원법이라든지 또 이제 또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앞서 나왔던 반도체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테마가 반도체에 지금 수급이 쏠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뭐 계속해서 보여줬던 현상이 아무리 어떠한 기업이 정말 천조 가량 뭐 달하는 뭐 매출이 낸다 하더라도 당시 2차 전지가 아니었으면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매출이 안 나와도 2차 전지 신규 사업을 뭐 한다라든지 뭐 이런 그냥 내용만 가지고도 상한가를 갔던 게 우리나라 증시다 보니까 사실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악재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라리 외국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되는 기업들 뭐 좀 잘 버텨준다든지 이런 시장 섹터가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왜 잘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시장에서 브로드컴, 뭐 반도체, AI 이게 섹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한 테마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빠질 때는 늘 커플링 현상이고 올라갈 때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국 시장에서조차도 지금 반도체 관련돼 있는 부분의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기에는 당연히 제한적인 리스크가 따라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붙었던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이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역시나 트럼프 이제 당선에 대한 이런 인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는 거예요. 무엇을 발목 잡느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보조금을 확정하긴 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언제냐고 하면 시기를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이제 되고 이제 당선이 됐죠. 취임하고 나서 그 후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예산안 가지고도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태클을 걸 수도 있다라고 시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은 확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주식도 그렇죠. 내 계좌에는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찍혀 있어도 내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그 수익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보조금을 확정이라고 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전까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리스크로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반도체 섹터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까지는 리스크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조금 확정되긴 했지만 받을 때까지는 받은 게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보조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가 약 64억 원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2,8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 거래각서를 이미 체결했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내용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제 발주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공장도 지금 파운드리 공장도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과연 경쟁력과 그 매출 상승에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근본적인 좀 의문을 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하락을 좀 주도했던 이벤트가 제가 알기로는 창신 메모리 쪽에 이제 반도체 DDR5라고 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양산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DDR5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시장을
양분하는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거든요. 그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 75%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 가까이를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온 것이 당연히 디램 재고가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고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태로 보여졌는데 당연히 이거 좀 예견된 결과였던 게 뭐냐면 이 디램 쪽을 중국에서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 진출을 이제 그 가세를 가하다 보니까 디램 가격 하락을 좀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우려감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이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만큼 이제 DDR5에 대한 양산력과 경제성을 갖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소 좀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DDR5 중에서도 그나마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PC 쪽을 좀 진출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은 아직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어쨌거나 지금 너무 빠르게 따라오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보조금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욱더 많다. 디램이나 낸드 가격 아니면 창신 메모리 반도체 움직임 역시나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조선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고환율 수혜주로 최근에 계속 연일 상승해 주고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원전 할 것 없이 모두 다 거의 다 한 가지씩 리스크는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 없는 섹터로 조선 섹터가 많이 꼽히고 있더라고요. 정선우 대표님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잘 나오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조선 쪽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조선 업종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뉴스가 일단 간단하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말도 안 되는 매도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차손을 이제 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굳이 주워 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조선 섹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환차손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조선 섹터가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것을 내다본다라고 좀 보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이게 과거에도 제가 자꾸 2차 전지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 3년 동안에도 내리 이제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외국인들 매도세와 함께 하방으로 빠질 때 당시에도 외국인이 주워 담았던 게 뭐냐고 하면 배터리 2차 전지주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에 엄청난 강한 상승을 나타냈죠. 이처럼 오히려 시장이 하방으로 나타낼 때 외국인들이 끝까지 매수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한다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아니죠. 삼성전자의 하락수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줍줍줍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서 무너졌지만 올 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상승세 나타내주면서 AI,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H뱅과 함께 AI 랠리도 나와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조선업을 매수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내년부터 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환율이 진짜 1,550원, 1,500 위로 이제 예상되는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조선 업종 같은 경우 사실상 이 구조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당연히 더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LNG선에 대한 이런 것들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이 조선업에 대한 매출들이 지금 잡히는 것보다도 내년에 이제 잡히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년에 잡히는 게 더 큰데 지금 환율이 예전 대비해가지고 이미 환율로만 본다 하더라도 20-30% 오른 수준이에요. 그러면 내년 매출을 까봤을 때는 이 환율에 대한 그 추가적인 퍼센테이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달러 강세에 의해 가지고 실적이 당연히 20-30%는 더 뻥튀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주워 담았지 팔 때는 아니다.
특히나 시장이 무너지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이거는 끝까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조금씩 조용히 조선주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꾸준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